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난 체를 무지막지하게 하는 묵군입니다. 무식하게 하죠, 잘난 체를. 실제로 무식하고요. 무식하지만 머리가 좋다. 무식하지만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또 웬간히 좋은 게 아니라 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머리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좋다. 그 개념도 제가 언젠간 설명드릴 텐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외국어를 잘하느냐? 아닙니다. 한국어밖에 못해요. 그럼 뭐 수학을 잘하느냐? 수학 잘 못합니다. 근데 머리가 좋다. 뭐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데, 나중에 머리 좋다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이 머리 좋은 욱군이 생각하기에, 예전에 저 젊었을 때 20대 초반 때였나요? 그때는 이제 영화관, 이제 그 극장. 지금은 이제 극장의 시대가 갔습니다. 집에서 이제 큰 TV를 놓고, 화질 좋은 TV를 놓고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 시절에는 이제 영화관에 모여서, 그러니까 극장에 모여서 이제 영화를 보는 시대였습니다. 그게 절정에 이른 시대였죠. 그때 기억나는 영화 중에 다이하드라고, 이제 브루스 윌리스라는 그 미국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요즘 말로 대박 흥행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절친과 함께 같이 둘이서 이제 절친,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데, 그 절친과 함께 이제 다이하드라는 영화를 정말 재밌게 관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을 이제 뭐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제 인질들을 한 뭐 여러 명, 100여 명인가 이렇게 잡아놓고 한 큰 건물에서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영화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인질범들이 100여 명의 인질을 잡아놓고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 인질범들 10명인데 각 통장에 1,000만 불씩 넣어라. 안 넣으면 인질을 한 명씩 죽이겠다. 자, 시간당 한 명씩 죽이겠다. 1시간 안에 넣어라. 안 넣으면 죽이겠다. 그래서 정부에 요구를 하고 1시간이 지나자 한 명을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명이 죽었죠. 그럼 정부에 잘못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했어야 되는데 한 명이 죽었어요. 정부가 요구를 안 들어줄 거면 어떤 뭐 다른 대책을 강구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죽었죠. 2시간이 지났어요. 또 죽었어요. 또 죽였어요. 인질범들이 쏴 죽인 거죠. 총으로. 그래서 뭐 10시간 하루 지나고 하니까 24명 죽고 계속 죽어나가요, 사람이.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잘못했네요. 예, 잘못했습니다. 뭐 대책을 세우든가, 안 죽게 어떤 이제 뭐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정부가 잘못했죠. 예, 잘못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는데.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정부 잘못은 잘 알아요, 사람들이. 예, 정부가 잘못하니까 사람이 자꾸 죽지 않느냐, 정부를 비난합니다. 예, 비난 받을 수 있죠.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인질범들은 뭡니까? 인질범들의 죄를 간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질범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있죠. 예, 정부의 잘못이 100이라면 인질범들의 잘못은 수치로 얼마나 될까요? 몇백? 몇천? 제가 보기엔 한 몇십만? 몇억 됩니다. 실제로 사람을 쏴 죽이고 있어요, 인질범들이. 예, 정부가 잘못한 거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근데 인질범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예, 사람을 막 죽여나가고 있습니다. 예, 정부를 비난하는 거 좋지만, 일단 인질범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인질범들을. 예. 정말 옛날로 치면은, 예, 뭐
그 옛날에 뭐 그 저기 뭐야 능지처참이라고 하죠. 예. 자, 능지처참을 시켜도 시원찮겠죠? 그 인질범들을. 예. 이 머리 좋은 욱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탁구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드라이브 이제 원래는 큰 지금 줄기가 이제 서브인데 지금 이제 중간에 드라이브로 잠깐 넘어가서 드라이브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요런 거 설명해 봐야겠어요. 뭐냐? 탁구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탁구대가 있어요. 탁구대가 있는데 타점이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자, 여기서 타점이 이렇게 네트에 가깝게 형성이 되는 경우 여기서 타점이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비교해 봐야 될 게 이렇게 네트에서 탁구대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여기서 타점이 형성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타점이 형성됐을 때 요거를 우리가 드라이브 말고 그냥 쳐서 여기를 네트를 넘겨서 여기에 떨어뜨려야 된다는 룰이 있습니다. 여기 나가면 실점이고 걸려도 실점이죠. 제 실점이에요. 요걸 쳐서 요걸 넘겨야 되는데 넘기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유력한 방법은 살살 치는 거예요. 살살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중요한 게 살살 칠 때 처음에 치는 방향이에요. 처음에 얘가 발사되는 각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발사되는 각도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발사가 됐다. 근데 살살 쳤다. 어떻게 됩니까? 중력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때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살살 치더라도 발사 각도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늘로 향해야 가다가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거 세게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니까 나가죠. 요 높이에 있을 때는 말이죠. 이걸 세게 치게 되면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 떨어지질 않고 다 나가요. 그럼 조금 더 낮춰서 치면 만약에 네트가 없다면은 이 방향으로 치면 되겠죠. 세게 쳐도. 근데 네트가 있으니까 여기 걸리죠.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멀리 있을 때는 어떨까요? 이렇게 있는데 자, 타점이 이렇게 멀리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요거 살살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수평으로 쳐봅시다. 자, 이거 드라이브 말고 그냥 직선 공격, 이제 옛날에 스매싱이라고 하던 공격으로 이렇게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살 쳤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건 뭐 탁구대에도 가까이 못 가요. 간단하죠? 그런데 타점이 여기 있는데 얘를 세게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평 방향으로 세게 쳤어요. 이렇게 가겠죠. 직선으로 어느 정도 가다가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자, 여기쯤 맞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더라도 얘를 여기에 떨어뜨리려면은 발사 각도 자체가 처음에 출발 각도 자체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하늘을 향하게 쳤는데 얘를 살살 쳤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 좀 떨어지겠죠. 못 넘어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세게 쳐야 되겠죠. 세게 쳐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중력을 먹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살살 치면. 근데 이렇게 치게 되면 이제 현실적으로 중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치고 있는 겁니다. 대충 탁구를.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탁구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드라이브라는 기술이 이제 있죠.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기술일 겁니다. 어떤 한 천재가 현재의 드라이브를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에 새로 또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자, 그럼 드라이브를 여기서 이제 친다고 해봅시다.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드라이브도요, 똑같아요. 처음에 발사 각도가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드라이브도 이 발사 각도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어떤 차이가, 이렇게 수평으로 친다면 아무리 세게 쳐도 가다가 휘어지니까 네트를 못 넘어갑니다.
최소한 수평보다 위를 향해야 돼요. 처음에 발사 각도가. 그래서 이걸 가장 강하게, 아주 강하게 치면 상당한 거리를 강하게 쳤기 때문에 직선 운동 비슷하게 하다가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휘어질 때 많이 휘어져요. 왜? 중력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떨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드라이브가 유리합니다. 드라이브는 많이 휠수록, 이거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많이 휠수록 여기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쉬워진다 이겁니다. 그거는 이 높이,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요 사이, 공간, 요거를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더 멀리 여기서 떨어져서 친다 할 때는 이 발사 각도 자체가 이렇게 더 하늘을 향해야 되겠죠. 가다가 이렇게. 만약에 이 앞에 있는 공을 발사 각도를 이렇게 높여서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와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 시간이 앞에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자 봅시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는 말이죠. 세게 칠 때하고 살살 칠 때 똑같아요. 아까처럼. 달라집니다. 공의 궤적이. 자, 근데 우리는 선수급들은 당연히 세게 치는 게 의미가 있지. 살살 치는 드라이브는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살살 쳐야 될 때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세게 칠 줄 알아야 되는데 세게 칠 때마다 나간다. 예, 이런 경우가 많죠. 드라이브는 아마추어도 그렇고 이걸 모르게 되면은 세게 칠 때마다 나가요. 자, 세게 칠 때마다 나간다는 게 뭡니까? 만약에 타점이 여기서 이렇게 네트에 가까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요 타점에 있는 거를 요거를 드라이브로 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사 각도를 약간 요렇게 들어줘야 되죠. 근데 요걸 세게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상당 부분 직선 운동 하다가 휘어지기 시작하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세게 치면 상당 부분 직선 운동 하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요게 여기 타점이 있었다.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요 각도로 발사를 시켰을 때 요렇게 요 각도로 발사를 시켰을 때 상당 부분 세게 쳤으니까 상당 부분 직선 운동을 하다가 이제 많이 휘어져요. 여기 떨어지겠죠. 이 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 현실적으로 탁구 칠 때 이렇게 앞에 이제 네트 앞에 붙어 있는 걸 드라이브를 칠 때, 자, 요 정도 높이에서 형성이 된다고 칩시다.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이을 건데 잠깐 봅시다. 요렇게 요런 정도 높이에서 드라이브 타점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 어떻게 될까? 요거 수평으로 쳐도 다 나갑니다. 세게 치면. 요런 방향으로 발사를 시켜도 세게 치면 상당 부분 직선 운동 하다가 휘어지니까 나가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떴을 때는 드라이브도 이렇게 밑을 향해서 처음에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을 향해서 처음 발사 각도가.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휘어지니까. 요렇게 친다면 요렇게 가다가 여기 떨어질 것이고. 자, 요거. 자, 저게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전에 설명드렸지만 드라이브의 발사 각도. 자,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쳤으면 공이 어떻게 발사됩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걸 처음에 이렇게 밑을 향하게 발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쳐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 자, 요거가 요렇게 치면 요렇게 가는데 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요렇게 치면 요렇게 가는데 요렇게 치는 요 전체 요 각도를 이렇게 기울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위를 향해서 친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쳐서 요렇게 갈 거를 이렇게 기울여야죠. 그러니까 요렇게 쳐서 요렇게 출발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아마 중에 이거